자, 지금부터는 탈모 두피 전문가인 저에게 탈모가 찾아온다면 어떤 방법으로 탈모 관리법을 찾을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탈모 눈치채기. 예전과 다르게 머리가 많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몇 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것 같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중에 원래 내 머리카락 굵기보다 더 가늘어진 모발이 보이거나 예전보다 머리숱이 줄고 볼륨이 죽었다면 바로 탈모 전문 병의원이나 탈모 두피 센터로 달려가서 진단부터 받습니다. 내가 갖고 태어난 모발 굵기에 비해 새로 나는 신생모가 정상적으로 굵게 잘 자라나는지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가늘게 자라나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각 병원마다 비슷하지만 다른 설명과 치료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 중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을 종합해 보세요. 두 번째, 전문 병의원이나 탈모 두피 센터에 가서 전문가에게 진단받은 후 약을 먼저 먹어볼지, 침을 맞을지, 두피 관리를 시작해볼지 먼저 시도해볼 방법을 선택하세요. 뭘 선택하나 한 번에 찾기 어려우니 너무 고민하지 말고 약이든 침이든 두피 관리든 뭐든 결정해서 권장해주신 지침대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관리해보세요.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는 탈린이가 있어요. 병원에 가니 유전 탈모라고 진단받았고 주사 치료나 기타 등등의 탈모 치료를 권유받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다면 전문의에게 나의 경제적인 상황을 설명하시고 탈모약과 미노시딜 외용제로 먼저 시도해보세요. 단 먹는 약은 남성 탈린이에게만 적용되며 여성 탈린이는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약과 미노시딜 사용 후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전 중단할 것 같아요. 첫 번째, 탈모약을 시작하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중단하세요. 약을 끊으시면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회복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미노시딜 외용제 역시 설명서에 나와 있듯 3, 4개월 내에 부작용이 있다거나 효과가 없다면 중단하세요. 설명서는 꼭 읽고 부작용을 숙지하신 후 정확한 용량으로 바르시고요. 세 번째, 탈모도 있지만 탈모 부위에 건선, 지루성 두피염 등 세균성 두피 질환이 있다면 미노시딜 외용제로 탈모 치료하는 방법은 잠시 미루세요. 탈모약은 드시되 바르는 외용제는 두피 환경부터 관리한 후에 도포해주세요. 두피에 어떤 문제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미노시딜부터 먼저 사용하셨을 때는 조금 염증이나 가려움증이 있으셨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땅이 튼튼해야 모발도 건강하게 오래 버팁니다. 다음으로 후천적인 탈모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이렇게 관리할 것 같아요. 먼저 후천적 탈모란 스트레스, 식습관, 생활습관, 펌, 염색, 잘못된 샴푸 습관들에 의해 내 외적으로 균형이 깨지고 두피 환경이 무너져서 유전 없이도 10대에서 30대 사이 젊은 나이에 탈모가 시작된 경우가 후천적 탈모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땐 저라면 탈모약과 미노시딜 계열의 외용제보다는 생활습관, 식습관, 펌, 염색 등 습관들을 바꾸고 직접적인 두피 관리에 더 집중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탈모 치료제는 이유 불문하고 머리가 빠지면 무조건 약 먹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경구약이나 미노시딜에 명시되어 있는 탈모 유형은 안드로겐형 탈모증이에요. 안드로겐 탈모증이란 탈모 호르몬 DHT가 모낭세포를 공격해서 단백질 합성을 방해해서 그로 인해 모근이 비활성화되면서 모발이 점점 연모화되는 탈모를 말합니다. 그리고 탈모 유전이 있다고 해도 탈모가 무조건 발현되는 건 아니고요. DHT, 스트레스, 영양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되어야 탈모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영상에서 보셨던 남자 탈린이는 안드로겐 탈모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어서 탈모약과 미노시딜을 드시라고 했고, 그래서 잘 진단이 맞아서 경구약으로 DHT 환원 효소를 억제하고 미노시딜로 발모 효과를 보게 돼서 그 효과가 가져오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탈모약과 미노시딜로 효과를 못 봤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피나나 두타 같은 이런 탈모약은 DHT 환원 효소를 억제해서 연모화를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우리가 복용하는 것인데, 안드로겐형 탈모의 확률이 낮은 후천적인 탈모에 그런 탈모약과 미노시딜을 발랐기 때문에 효과를 못 보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효과가 없을 만한 사람이 약을 먹어서 효과를 못 본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단을 잘 받아야 되는데 내 두피 유형과 탈모 증상을 꼼꼼히 양심적으로다가 잘 분석해줄 전문가를 만나고 싶지만 사실 그런 가능성은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다 각자 본인들 방법이 맞디야. 그래서 우리가 내게 맞는 탈모 관리법을 찾는 방법은 1번, 남들이 뭐라도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머리 빠짐이 느껴지면 탈모를 의심해 본다. 2번, 탈모 전문 병의원이나 탈모 두피 센터에 가서 두피 진단기를 이용해서 두피 유형과 탈모 증상을 체크한다. 3번, 전문가의 말을 종합하여 내 두피 유형과 탈모 증상에 맞게 피부과 치료를 먼저 시작할지, 한의원 치료를 먼저 시작할지, 아니면 탈모 두피 센터 관리로 두피 환경을 먼저 개선해 볼지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뭐든 선택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꾸준히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 5개짜리 팁은요. 꾸준히 노력했지만 만약에 6개월 후에도 효과가 미비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바꾸세요. 그렇게 나에게 맞는 방법을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평생 탈모 관리할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모는 유전 탈모든 후천적 탈모든 내적인 것, 먹는 것 이런 거는 스스로 뭘 고치고 안 해야 될지 아마 다들 아실 것이고, 외적인 것, 이런 두피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서 머리가 떡지고 건조하고 가렵고 각질 생기고 뭐 이런 염증 같은 것들이 생긴다면 두피 환경을 늘 청결히 관리하고 증상이 재발하고 번복하지 않게 평소에 두피 관리는 필수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피부 관리랑 똑같아요. 얼굴에 평소에 스킨 로션 잘 발라주면 더 영하고 오랫동안 좋은 피부 유지하는 것처럼요. 그럼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